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세워드립니다. 네, 신혼의 달달한 꿈이죠. 우리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6월 한 달 기준으로 13%가 넘게 올랐고요.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 6월이었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반기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시작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죠.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장은 어떻게 마쳤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감 시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오늘 혼조세 보였고요. 유가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종가가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0.52% 강보합세에서 거래 마쳤고요. 종가는 3071.76포인트에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코스닥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도 꽤나 잠잠했었고요. 보합권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언제까지 숨 고르기를 할 건지 사거래일째 숨 고르기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가 781포인트 선에서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오늘 어떤 주체가 좀 지수를 끌어올려줬을까요? 바로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개인이 살짝 보탰네요. 1,800억 원대 매수세 보였고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원대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였고요. 역시나 기관 투자자입니다. 오늘장에서 541억 원대 매수세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방향성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볼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 안에서도 빵빵한 수익 내는 종목 소개해주실 마스터입니다. 바로 올라운더 마스터 서정민 마스터 오늘 이 시간 함께할 거고요. 네, 오늘장 이제 마쳤고요. 내일부터는 7월이죠. 또 상반기 새로운 레이스 올라운더 마스터 함께 하시면서 또 하반기에 대비하는 든든한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에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얻어보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다양한 코멘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수익률을 내줬을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월 21일에 마스터픽 종목으로 공략해줬던 미래가 보이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도요, 7,52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증권가에서도 AI 관련해서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한 이 기업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 수익률 41%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41%의 수익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보이시죠? 찍고 들어오시면 다음 40%가 넘는 수익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종목이 또 있습니다. 4월 28일 마스터픽 종목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오늘장에서 5,37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사주의 소각 이슈에 최근에 또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수익률을 보니까 투투네요. 22%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0%가 넘는 수익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수익 내는 종목에 대한 코멘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입장해 주시죠. 다음 종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월 26일 마스터픽 종목이고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확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23%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수익은요, 준비된 사람의 포트폴리오에만 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저희 함께 하시면서 20% 또 40%가 넘는 수익 제대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탁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죠.
네, 2025년의 상반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돈을 벌게 하는 진짜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반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우리 유종의 미는 2분가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올라운더 마스터 서정민 마스터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수익률 리뷰 앞서서 했는데 네. 세 종목이나 20%는 일단 기본이고요. 40%가 넘는 수익을 낸 종목도 있어요. 네네네. 비결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기 보이는 수익률은 저희 종목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다른 종목으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오히려 깎였는데 100% 넘는 수익률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뒷받침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대로 된 시점에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3,000선에서 3,100선 넘어서부터는 조금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른쪽에 보이시는 박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셔야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굉장히 또 조용조용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냉철한 분석으로 수익률 100%가 넘는 수익 내는 종목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기 팍스통신망 팍통으로 들어오시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찍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네. 저는 작년 7월부터 반도체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명확한 방향성을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도 SK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잘 가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내일부터 7월인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볼지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구성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하반기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HBM4 관련된 이슈보다는 사실은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더 주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P와 Q의 함수라고, 주식은 P와 Q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P는 가격이고 Q는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수록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P와 Q의 함수로 보실 수가 있는데, Q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P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즉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HBM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을 훨씬 더 뚜렷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지수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측면의 여부와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DDR4라든가 DDR5와 관련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부터는 반영을 해서,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따라잡는 형국으로 지수를 받쳐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마스터님 생각에는 지금 SK 하이닉스는 너무 고점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조금 더 눈여겨봐보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SK 하이닉스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네. 향후에 충분히 시가총액 300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HBM3E부터 4까지에 관련된 기대치가 너무도 꽉 차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꽉 차서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증설 없이는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명확한 증설 계획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낫지 않느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그 보시다시피 뭐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좀 소녀의 심장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더 자세한 전략과 뒷이야기들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팍스 통신망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어떤 관점으로 하반기 바라봐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찍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 관심 있으실 만한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3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을 실리콘2거든요, 마스터님. 네. 사실 너무 유명하지만 K-뷰티 플랫폼의 좀 대표 주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슈를 좀 짚어보면 화장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권에 진입을 했다는 긍정적인 이슈 있었어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장품 브랜드를요, 아시아 포함해서 뭐 베트남, 이제 글로벌 쪽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유통망을 정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화장품 관련된 그런 주식들에 좀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리콘2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세를 많이 분출하고 있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수출을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유통망을 잘 갖추고 있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25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21배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꽉 차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1조 클럽을 넘어서서 더 나은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K 콘텐츠도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K-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맞춤화된 차별화된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면서 그리고 자체적인 그 인플루언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이 기업은 원래 이름이 실리콘2잖아요. 네. 실리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실리콘은 약간 성형? 뭐 괜찮은 접근인데 원래는 실리콘은 반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형 수출 기업이 아니라 네. 반도체 유통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여기 김성훈 대표님이라고 이분이 네. 전략적으로 상당히 큰 머리를 쓰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통망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K 컨텐츠 그리고 K-팝과 관련된 그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팔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혁신적인 변신을 거쳐서 정말 조 단위의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조 단위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25년도에 한 2천억 정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4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끝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주의 특성이 여기 보시면 여기 분홍색 라인이 있거든요. 제가 남자라서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이 분홍색 라인이 5일선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 잘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 근처에 오면 매수했다가 조금 오르면 매도하는 그러한 줄타기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21선까지 밀렸을 때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실리콘2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느껴져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결론은 중요한 건 시점과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종목에 대한 이 힌트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지금 QR코드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실리콘투 궁금하시다고요? 자세한 이야기 풀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 가져왔고요. 사실 너무너무 좀 잠잠했던 종목으로도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슈를 찾다 보니 이제 본 거는 최근 미국에서 이 공장 가동률이 좀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기름을 가공해서 남기는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제 마진 좀 넉넉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실적이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너무너무 그동안 잠잠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갈 때가 된 건지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공장과 가동과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AMPC라고 하죠.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조금 자체가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2분기까지는 적자 예상이에요. 아직까지는 적자 예상인데 다만 이제 3분기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원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 원유를 사옵니다. 그 원유를 가공해서 팔아요. 그랬을 때 마진이 남으면 그걸 정제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달러에 사서 13달러에 팔아요. 그럼 몇 달러 남습니까? 15달러. 13 빼기 10이죠. 그럼 몇입니까? 1. 13 빼기 10은 3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3달러의 정제 마진이 남는다. 근데 그 정제 마진 규모가 10달러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유가가 싸져서. 그럼 싸게 사오니까 그만큼 많이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상 실적치가 올라갔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종목은 원래 기관들이 공매도를 좀 많이 쳤던 종목이에요. 근데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잖아요. 근데 내가 떨어질 줄 알고 공매도를 쳤는데 올라오니까 빨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걸 매수를 합니다. 그걸 숏커버링이라고 해요. 네. 그 현상 때문에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의 상승은 숏커버링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다. 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제가 비록 숫자 계산은 틀렸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주가 반등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장에서 급등한 이유는 추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오버슈팅의 개념으로 좀 바라본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더 자세한 전략 정말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SK이노베이션 궁금하시면 꼭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NC소프트, 이번에 게임주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동안 좀 너무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오늘 저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급등이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네네. 뭐 일단은 이슈 두 가지를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리니지 M,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이 중국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한 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요. 주말 사이에 아이온2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평이 또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한 호재로 함께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주춤했던 게임주에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들었었거든요. 단기적인 상승일지 NC소프트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것도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온2에 관련해서 네. 포커스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포커스 그룹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베타 테스트가 있었고 네. 얘 같은 경우에 베타 테스트는 일반적인 유저를 대상으로 한 거고 포커스 그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게이머를 한 100명 정도, 이번에 100명이거든요. 100명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너 이거 게임 해봐 하고 다 시켜보는 겁니다. 다만 모든 걸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료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경험을 해보게 했더니 이거 정말 재밌다. 나 결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그 핸드폰용 리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걔를 기반으로 한 IP를 활용한 그 중국 판호를 발급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일단은 중국의 게임 인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NC소프트는 배당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주 중에는 가장 좋은 배당 성향을 가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해가지고 11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이 연결이익 기준으로 30%를 꾸준하게 배당을 해온 그러한 좋은 기업입니다. 게다가 사실 배당 정책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분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그러한 그 윤리 의식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환원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요새 트렌드에 맞겠죠. 요새 주주 환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그 가버넌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은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보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 주가가 100만 원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네. 그럼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보유하신 분들은 애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조금 바람을 타면 조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상당히 세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NC소프트 분명히 그렇게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 아이온2의 향방이라든가 리니지 M과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NC소프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리니지 M과 아이온2에 대해서 이슈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슈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매매 전략과 타이밍 중요하겠죠. 잡아드립니다. 팍스 통신망,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NC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자세한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3가지 종목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소통하기 위해 돌아올게요. 네, 상승을 하기 위한 단단한 발판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25분 4초 지나가고 있고요. 네, 3부의 문도 알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보니까 나는 어디를 봐야 되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시장이 잘 갈 때 2차 전지가 좀 부진했었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2차 전지도 좀 주목을 받고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트렌드 추세와 반대로 가는 건지 왜 2차 전지는
거꾸로 가는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마스터님께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2차 전지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2차 전지가 정말 많은 분들이 2023년도에 너무 고점에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귀에 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이 조금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사실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계속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힘이 많이 없었던 종목 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해 볼 테니까 집중하시면 조금 좋은 결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익 리뷰인데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우사 관련주 중에 숨어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창투사 종목들 중에 그래도 가장 뚜렷한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왼쪽에 화면은 방송 화면인데 제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4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 달성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현대모백스가 조금 걱정을 많이 시켰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긴 횡보 구간을 거쳤지만 사실 제가 이 종목은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에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 2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관련주 정리를 해드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와 버금가는 수익률을 냈죠. 그래서 23% 상승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모두 팍스통신망에서 그대로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잠깐 시간 내셔서 여기 딱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랑 들어오신 분들은 심리적인 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주목했던 뉴스가 있었죠. 테슬라발 로보택시와 관련된 뉴스였는데 우리가 이 뉴스에서도 시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로보택시고요. 100% 무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보택시가 상당히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단 10대만 텍사스에서 운영이 됐지만 사실 혁신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상용화됐을 때의 시사점은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냥 주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배터리의 밀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용량, 고밀도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토대로 되는 우리가 자동차의 전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배터리의 용량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또한 이걸 위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전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 여기서 합쳐지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캐즘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뭐 100만 대, 200만 대까지 늘어나다가 갑자기 정체되는 이러한 현상을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선 신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캐즘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를 좀 더 오래가게 만드는 그러한 관련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조카 자동차를 사준 적이 있어요. 조카 자동차가 이 조그마한 미니 슈퍼카인데 일단은 그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였거든요. 걔도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배터리가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갔더니 그 자동차가 15만 원인데 이 배터리 가격이 14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동차집 아저씨하고 장난감집 아저씨하고 막 이렇게 격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교환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만 먹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배터리 관련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구나. 장난감 자동차도 그런데 실제 자동차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자동차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라든가 이러한 소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양극재에 어떤 소재가 쓰이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긍정적 전망에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이게 뭐냐면 사실은 테슬라에서 전략적으로 인플루언서들 중에 테슬라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모셨기 때문에 사실은 좋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영상을 딱 보잖아요. 그럼 막 중앙선 침범하고 막 그냥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을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망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내년까지 2조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시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뭔가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요.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이거 따라갔었는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 너무도 큰 피해를 보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방송만 틀면 2차 전지 얘기가 나오고 한국의 기술력, 중국 배터리 쓰레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2차 전지가 엄청난 시세를 뿜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바닥에서 탈출할까라는 고민할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자, 한때 주인공이었지만 최근 2차 전지는 철저히 상승장에 소외됐습니다. 하루 올라서 2차 전지 이제부터야 하고 달라붙죠? 그럼 외국인이 매도하고 딱 하루 올라서 이제는 진짜 바닥일 거야 라고 따라가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가 아주 힘든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공매도까지 계속 얹어지면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현상이 약간 변동이 생겼어요. 요 며칠 지수가 3,12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과정에서 수급의 몰림 현상이 2차 전지 속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바닥을 논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냐 반등의 시작이냐 이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데드캣 바운스가 뭡니까? 잔인한 얘기지만 죽은 고양이가 죽었어요. 근데 떨어뜨려요. 그럼 걔도 튄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주가는 반등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인 그러한 반등이냐 아니면 지금 절대적인 반등의 시작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반반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고 며칠 전까지 며칠 동안의 생각을 따지자면 여기에 한 70%의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우리가 확인할 게 수급의 지속성,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매수세가 들어오느냐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업황 개선 시그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업황 개선의 시그널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캐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전기차 쪽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주목할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죠.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한 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더욱더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님이 지금 산업 관련된 장관 자리에 내정되셨지만 일단 그런 부분 차치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인을 한번 따져보자면 중국 배터리 업체 중에 CATL이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계 1위 기업이고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이 회사가 홍콩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거기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시아의 지역의 2차 전지 쪽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우리나라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빨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AMPC 아까 생산,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라고 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세부한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얘는 발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악재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가 되면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 받아서 흑자 내는 거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워낙에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업황이 개선된다면 이런 부분 빼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중국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관세와 관련된 정책과도 한번 연계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부분을 요약해서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까지 뽑아내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려서 2차 전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오를 거예요. 이 말을 그냥 길게 해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중국 관련된 이슈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중국을 철저하게 무시한 게 문제입니다. 왜? 중국이 만들고 있던 배터리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였고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던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였습니다. 우리가 NCM이라고 하죠. 니켈, 코발트, 망간에 들어간 그러한 삼원계 배터리였는데 사실은 니켈의 함량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그럼 밀도가 높다라는 말은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로 만든 배터리는 오래가지 않아요 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짓을 하고 있죠? 이거를 오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LFP는 밀도가 낮다라는 건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잘 안 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중국산 화재 났잖아 이러지만 그거는 중국산 삼원계예요. 리튬 인산철이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LFP를 너무 무시하다가 이제서야 중국이 저렇게 LFP를 만드니까 우리도
고밀도의 LFP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밀도가 높은 LFP를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따라오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ATL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550Wh 이상의 고밀도 배터리,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00 이하의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조금 뒤져 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시던 거랑은 반대죠. 오히려 기술력은 중국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 무시하다가 큰 코 다쳤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맘먹고 따라가면 당연히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고밀도 LF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주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러한 기업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보셔야겠죠. 이거 궁금하잖아요. 고밀도 LFP 만든다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 당연히 기다리셨다 얻어 가셔야죠.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분들은 그냥 여기 찍어놓고 나가시면 안에서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다만 설명을 듣고 하는 거랑 안 듣고 하는 거랑은 차이점이 있겠죠. 그 산업 뉴스에서 나온 건데 중국의 LFP 고밀도화 속도전에 국내 배터리 업체의 초고밀도로 응수 이거죠. 얘네들이 좋은 거 만들면 우리는 더 좋은 거 만들어야지. 하지만 뒤처져 있지.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배터리 중국발 3중고 텃밭 3원개. 아까 말씀드렸던 NCM이라든가 NCA 관련해서도 점유율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지금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점유율이 36.8%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 16.8%입니다. 두 개 합치면 60%가 넘죠. 그리고 3위가 LG에너지 솔루션인데 11.8%예요.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LG에너지 솔루션이 CATL 제치고 1위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2023년인데 지금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중국을 너무 무시했다가 당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기술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친중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친중이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종목이 있을 텐데 앵커님 멘트 한번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2차 전지 이제 쉴 만큼 충분히 쉬었다. 너 이제 가자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작정 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중국발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단기적 리스크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흐름 그래서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팍스 통신망에서 2차 전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들어오셔서 자세한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스터님,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100억 마스터 플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꿈도 100억 부자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네네. 마스터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앵커님 같은 경우는 99억 9천만 벌면 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으로 버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 전자 기업 중에 전원장치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전원장치라고 하면 그냥 띡 하고 누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엄청난 종합 전력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ESS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 쪽으로 완전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얼마나 탈바꿈을 했으면 국내에서 최초로 LFP 적용 배터리 팩을 개발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KS 표준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을 맞추기 위한 지금 시험들을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FP 관련해서 사실 전 정부에서도 LFP 관련된 특별한 법이 있었을 만큼 LFP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힘을 썼는데
이재명 정부, 지금 신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와 관련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관세 협정 관련된 부분과도 멀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테슬라가 북미의 첫 LFP 배터리 공장을 완공했다라는 소식, 이 소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소식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미국이 누구를 견제하려고 하는구나?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죠? 그럼 중국을 견제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누굴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용의 이런 기술력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회사의 기술력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왜? 국내 최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테마성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애들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98%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성장까지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이 성장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성장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뭘까라고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분이겠죠. 주식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기 계신 앵커님처럼 이 종목이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이미 벌써 오늘 쓸어 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이미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아니요. 자 보세요. 2차 전지 다른 종목만큼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2차 전지가 아니에요. 그냥 전통 산업이 2차 전지가 아니고 이 종목은 여기서 충분히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빛나기 위해서는요, 강한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와, 정말 숨은 조력자인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트에서 보니까 정말 내려와 있던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이면 하반기 이 종목의 추이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이 종목이라면 제 계좌도 빨갛게 물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종목 어떤 종목이지? 궁금하시면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부품 관련해서 정말 모멘텀 강력한 이 종목 팍스통신망 안에서 단독으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지금만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